이거 핫팩보다 더 뜨거워요.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꿀팁 대방출. 안녕 드론들, 드론 전문 채널 항공사진가 손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야외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이제 슬슬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벚꽃? 이러다가 보면 금방 여름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 여름에 드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겨울도 아닌데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죠? 에이, 아니죠. 한국의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습하기도 하죠. 우리의 드론들도 춥고 더운 거 다 싫어해요. 그럼 여름철 드론 관리 방법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여름철 드론 관리 방법은요, 일단 여러분들 드론을 어디에다가 보관하시나요? 집에다가 두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디든지 가서 날리시려고 차에다가 보관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어떤 분들은 메모리만 빼시고 차에 계속 두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물론 내가 다니는 동선이 다 지하 주차장 뿐이다, 절대로 지상에다가 주차는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십니다. 하지만 여름철 되면은 우리가 바깥에다가 지하가 아닌 지상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진짜 장난 아니죠. 엄청 뜨겁습니다. 지상에 오래 주차 시에 차량 실내 온도가 높아졌을 때 드론 가방은 단열대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열이 빠지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기체보다 배터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리튬 배터리의 가용 온도는 0도에서 40도인데 차량의 온도는 여름 한낮에 지상에 주차할 경우에는 40도는 그냥 우습게 훌쩍 넘어가거든요. 온도가 높아진 배터리는 변형이 와서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폭파 가능성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해를 직접적으로 받게 하지 말고 선쉐이드 같은 걸 바닥에 두고 가려두거나 트렁크라던가 최대한 해가 덜 받는 곳에,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아닌 곳에 보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장시간 차에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다녀보면은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가 40도가 넘어가면 무조건 에어컨 공조기를 돌려놓거든요. 왜냐면 사람보다 이게 배터리나 드론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안에 배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공조기를 틀어서 실내 온도를 많이 떨어뜨리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차 자랑 겁나? 아닙니다. 두 번째는 기체 배터리 사용 방법입니다. 충전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 비행 직후에 배터리 혹시 바로 만져보셨나요? 진짜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은 그 엄청난 뜨거운 달궈진 배터리를 바로 충전을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요즘 나온 이 드론들은 너무 똑똑해서 바로 껐더라도 바로 또 충전이 시작되지 않아요. 좀 일정한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데, 배터리가 몇 개 없으시다고 이제 차량용 C가잭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220V에 꽂아서 나 오늘 비행 더 해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네? 하면서 또 급하게 비행하자마자 돌아온 엄청나게 뜨거운 이 배터리를 바로 꽂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그러시지 않길 바랍니다. 아주 옛날엔 바로 충전이 됐는데 요즘 나오는 인텔리전트 배터리는 뜨거우면 바로 충전이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추워도 바로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해졌다고 해서 인텔리전트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꽂질 않으셔야 됩니다. FPV 드론이나 타사의 드론 배터리는 알아서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바로 충전해 하면 바로 충전이 되고, 엄청 차가워도 엄청 뜨거워도 무리가 가더라도 충전이 되는데요.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제가 눈을 한 3분의 1만 뜨고 있어요. 너무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세요. 원래 제가 눈이 이거의 3배로 큽니다. 특히 뜨거운 여름철 차 안에서 C가잭으로 혹은 C타입 USB로 충전을 하는 경우, 차에 충전을 걸어두고 나가게 되면 배터리도 뜨거워, 차 안에 실내 온도도 뜨거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절대 그러시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질문!
만약에 배터리가 몇 개 없어가지고 바로 충전을 하고 싶은데 에어컨에 빠르게 온도를 낮추고 바로 충전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배터리의 이런 전체적인 온도를 낮춰야만 하기 때문에 전체 이 배터리 셀을 겉에만 에어컨으로 빠르게 식힌다고 이게 또 식지가 않아요. 겉에 껍데기는 시원해질 수 있겠지만 안쪽 셀들은 이게 고루고루 식지 않기 때문에 그늘에서 조금 시간을 두시고 자연 바람으로 식힌 다음에 충전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뜨거워진 배터리를 바로 에어컨에다가 식히게 되면은 온도 차이로 또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혹시 배터리 안에 머금어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배터리가 식을 동안 그냥 널널하게 배터리 몇 개 더 사셔서 비행을 하시고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한 잔 하시면서 서서히 식히시고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여기서 질문요! 배터리만? 그럼 기체는 온도에 민감하지 않을까요? 모터, 영상, 송수신기, 발열이 사실 가장 심한 부분인데요. 우리 막 비행하고 온 드론을 막 모터 같은 데를 만져보거나 이 짐벌 쪽 이런 데 막 다 만져보면은 엄청나게 뜨거워요. 진짜 손이 약간 데일 것 같은 정도의 진짜 여름 한낮에 비행을 하고 오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데요. 팬텀이나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괜찮은 편인데 짐벌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팬텀이나 인스파이어 이런 애들은 짐벌이 앞쪽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매빅 시리즈는 약간 그 기체 안에 숨어있듯이 이 짐벌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식혀질 겨를 없이 진짜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몇 년 전쯤 진짜 엄청나게 더웠던 여름이었는데요. 강원도 채석장 촬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는데 바깥에 진짜 잠깐만 서 있어도 막 쓰러질 것 같았던 그 엄청난 더위에 M600 프로 기체에 이제 랜딩 기어를 또 달고 짐벌 달고 카메라 달고 맨 마지막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그럼 여기서 왜 배터리가 가장 늦게 장착했을까요? 당연히 여름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배터리를 달았습니다. 너무 뜨겁게 달궈지면 배터리 진짜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비행을 하면 안 그래도 열을 받을 거니까 더 열을 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맨 마지막에 달았는데요. 무튼 비행을 하고 왔는데 모터와 배터리가 진짜 정말 손에 화상 입을 것 같이 엄청 뜨거워져가지고 날계란 터트리면 바로 익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서서히 식힌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 팩을 만약에 날려야 한다면 그늘에서 잠깐 기체를 식혀주고 배터리뿐만 아니라 기체도 함께 서늘한 데서 조금 식혀주고 그 다음 팩을 다시 비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배터리도 또한 요즘 뭐 광고는 30분 넘게 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름철이면 열을 너무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배터리를 또 풀로 쓰지 마시고 한 50에서 60% 정도만 사용하고 와서 식히고 다음 팩으로 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그만큼 덜 사용을 했다면 또 충전 100%까지 시간은 더 짧아지니까 그냥 조금 덜 사용하시고 너무 과열되지 않게 기체도 배터리도 함께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열로 인해서 겉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배터리의 셀의 이런 밸런싱이 틀어지게 된다면 완충을 해도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뚝 퍼센테이지가 낮아질 수도 있고 추락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매빅을 사놓고 1년 전에 한 번 날리고 아주 특 A급으로 잘 보관 중입니다. 거의 새 것. 그러면서 이거 중고로 팔면 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제가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이 배터리는 거의 죽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어요. 리튬 배터리는 충전을 안 하고 그냥 방치 1년 동안 충전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100% 충전이 된다 하더라도 이 셀 밸런싱이 무너졌거나 이 방전으로 인해서 무리가 가서 고장난 배터리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제가 몇 년 전쯤에 그 로닌 MX라는 짐벌이 하나 더 필요해서 중고로 구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1년 전에 사서 한 번 써보고
그 이후에 아예 꺼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박스에 넣어뒀다. 완전 새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럼 배터리도 충전을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했더니 네, 한 번도 사용한 적 없습니다. 완전 새 거예요 라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직거래였기 때문에 직거래로 만나서 로닌 배터리를 바로 220V에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봤는데 아예 충전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터리 그냥 죽었습니다. 한 번 사용하고 1년 방치. 죽은 배터리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본 적 있어요. 팬텀 배터리였는데 100%로 충전하고 비행하는데 갑자기 40%로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비행한 지 1분 지났나?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배터리, 셀 밸런싱이 무너진 이 배터리들, 부풀어 오르지 않았더라도 손상된 배터리들은 그렇게 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듯 여름철에는 이런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안전하게 비행하시길 바랍니다. 비행하기 전후에 또 계속 기체를 켜놓지 마시고 혹시라도 업데이트 진행을 비행 전에 눌러서 실행을 했다. 그럼 차 안에서 좀 시원하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막 괜히 땡볕에서 이렇게 막 켜놓고 업데이트까지 하고 기체 열받게 하지 마세요. 사람도 열받게 하지 마시고요. 그럼 여기서 펌웨어 업데이트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약간 우픈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일출을 찍으려고 굉장히 멀리 바다로 가서 이제 일출은 정말 그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출 때 딱 이 바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해가 싹 올라오는 게 진짜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때 기체를 켜고 그 순간 급했던 나머지 막 뜨는 창을 읽지 않고 모두 네 눌렀는데 그게 바로 기체 펌웨어 업데이트였던 거죠.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도 못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고 일출 보면서 기체 업데이트를 하셨던 분이 있으셨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막 급하게 눌러서 소중한 순간 그 찰나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또 가끔 비행하기 전에 콤파스 에러, IMU 캘리브레이션 뭐 이런 경고를 보셨을 텐데요. 이런 또 짐벌 캘리브레이션 이런 얘기가 생소하시다면 당신은 비행 초보. 꼭 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한여름에 태양볕에서는 캘리브레이션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열을 식혀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사람도 땡볕에 우리 있기 싫어서 아무리 초보자여도 막 그늘 찾아 들어가고 신호 안 좋아도 막 그늘 찾아서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기체도 네, 태양볕 직사광선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또 잠깐만! 혹시 콤파스 에러, 캘리브레이션 이런 거 처음 들어보세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세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 오류, 에러 메시지, 경고문에 대해서도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경고가 떴을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합니다. 하는 것들을 제가 또 차곡차곡 모아서 컨텐츠를 제작 예정이니까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죠?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뭐 이런 걸로 응원을 팡팡 해주셔야지 제가 힘이 나서 또 열심히 만듭니다. 아무리 이렇게 핵심만 말해도 영상이 길어지면 안 보고 나가시니까 또 제가 이게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뚝뚝 잘라서 편집하나? 그래서 제가 편집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알맞은 길이로 짧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배터리도 기체도 비행하실 때만 잠깐 켜서 쓰시고 기체도 함께 선선한 곳에서 열을 식혀가면서 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딪히거나 추락한 적 없는데 내 기체가 이상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 차 사고 난 적 없는데 차 부품 고장 안 나나요? 우리 컴퓨터 막 떨어뜨린 적 없는데 컴퓨터도 갑자기 막 이상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부가 과열이 돼서 변속기 기판이 막 타가지고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짐벌 모터가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고온 다습하잖아요. 우리나라 여름철. 그리고 안개, 뭐 바다에 이런 해무나
산속에 운해 이런 것들 촬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안에는 또 이 습도를 감지하는 패드 같은 게 있는데 생활 방수 된다 하더라도 잘 말려주시지 않고 계속 이게 습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또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론은 정말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비행 습관이 기체 진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 시의 문제나 그리고 비행할 때에도 열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있죠. 짐벌 클램프를 제거하지 않고 기체 전원을 켰을 때 짐벌 모터가 타버릴 수 있어요. 물론 한 번에 고장나진 않겠지만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면 제가 정말 교육가만 항상 하는 말인데 기체 클램프를 빼고 우리가 전원을 넣게 되면 막 이 달려있는 이 짐벌 카메라가 막 이러면서 막 켜져요. 목 운동을 하면서 켜지는데 그게 이렇게 해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당연히 모터가 타겠죠. 그러니까 꼭 그런 실수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벌 캘리브레이션 하면서 기체가 켜지기 때문에 이륙할 자리에 가서 당연히 평평해야 되겠죠. 짐벌이 켜지는데 약간 평평하지 않고 삐딱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손에 든 상태에서 들고 이렇게 킨다면 짐벌이 수평을 똑바로 잡지 못하고 약간 이런 상태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륙할 평평한 자리를 가서 거기에서 전원을 넣어서 비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당연히 돌멩이나 풀, 억센 풀 같은 거 없어야 돼요. 이 돌멩이는 왜요? 돌멩이 무거워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죠. 이 풀업이 이착륙을 하면서 진짜 작은 돌 하나가 콱 튀면 렌즈가 그냥 바로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억센 풀. 이거 뭐 가지치기도 잘 되던데 프로펠러 힘 세지 않나요? 진짜 재수 없어서 이 모터에 풀이 말려서 들어가면 그냥 모터 타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륙을 못하죠. 굉장히 이 억센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심할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사실 비행을 하기 전에 생각나는 거는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일부러 드려요. 이게 한 번에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맞다 이 얘기 들었지?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면 비행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날 거야. 돌도 없고 평평한 데서 기체를 켜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 뭐 이런 것들 쏙쏙 생각나시게 계속 제가 반복해서 틈틈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풀이나 모래 이런 더러운 땅에 내 소중한 기체를 땅에 둘 수 없어 하셔가지고 랜딩 패드를 사셔서 거기에서 아주 우아하게 이착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랜딩 패드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좀 굉장히 가벼운 거 있거든요. 불만 진짜 확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랜딩 패드 쓰시는 분들은 그거는 무조건 다른 데 쓰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거 이착륙 때는 바람이 양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 그럴 때 우웅 하면서 바닥에 있는 이 랜딩 패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전복되거나 굉장히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그런 가벼운 돗자리 같은 그런 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쓰시려면 1kg 이상의 정말 묵직한 거 바람이 불어도 땅에 딱 달라붙는 그런 거 쓰시길 바래요. 그 다음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차가워서 그리고 여름철에는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서 진짜 겨울도 조심해야 되고 여름도 조심해야 되죠. 어쨌든 여름철에는 엄청 뜨거워지면 변형이나 폭파 그런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두 계절 모두 조심해서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관, 배터리 사용 방법, 충전 방법이었죠. 여름철 관리 또 한 가지 있죠. 그럼 기체랑 배터리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드론 날리는데 그게 답니까? 아니죠. 보통 우리 비행 때 모니터 쓰잖아요. 아이패드 쓰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비싼 스마트 컨트롤러 같은 거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처럼 그냥 핸드폰 그냥 달아서 모니터로 쓰시잖아요. 태블릿 관리 방법입니다. 태블릿은 보통 아이패드 사용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DJI가 몇 년 전부터 박스에 빡 적어놨어요. 우리는 애플 제품에 호환이 되게 만든다. 안드로이드는 모르겠고 안드로이드는 지금 뭐 업데이트 안 되고 안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폰 공기계를 사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DJI는 애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겨울철에 혹시 스키장이나 눈 보러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꺼지는 핸드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름철에도 과열이 돼서 꺼진 적 있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진짜 뜨거울 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운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이패드로 구글 맵을 보고 거치를 했어요. 근데 틴팅도 진하게 할 수가 없었고 진짜 직사광선을 계속 받으니까 아이패드에 뜨거워서 꺼집니다. 지금 당장 시켜주세요. 이런 막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그냥 바로 꺼졌어요. 진짜. 그리고 만지면 엄청 뜨거웠거든요. 약간 쥐포도 굽힐 것 같은 그 정도의 뜨겁기였는데 그래서 수건에 말아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식혔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다 똑같거든요. 엄청 뜨거워지면 그냥 알아서 꺼집니다. 직사광선으로 쨍쨍 쬐면서 모니터로 쓰면서 비행을 하게 되면 얘네들도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호를 주고 꺼지면 좋은데 그냥 너무 뜨겁다가 그냥 갑자기 딱 꺼지기 때문에 또 비행하시다가 모니터가 나갔어. 어떡해. 핸드폰이 켜지지도 않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당연히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기체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정말 난감한데요. 우리는 또 리턴-투-홈에 기체를 구하게 되죠. 하지만 기계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리턴-투-홈이 100%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과열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질문 뭐 나 혼자 막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과열이든 어떠한 문제로 갑자기 핸드폰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 대처 방법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조종하던 스틱을 모두 일단 손을 떼세요. 계속 밀면서 화면이 안 나와요. 보통은 이게 엄청 당황하기 때문에 손을 올려놓고 막 밀고 있는 채로 내 기체가 어디 갔지? 화면이 안 보이네 하면서 밀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조종기에서 손을 다 떼요. 그렇다고 떨어뜨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엄지를 들어서 조종을 하지 마시고 일단 신호가 끊겼든 앱이 종료가 됐든 손을 떼시고 리턴-투-홈 버튼을 누릅니다. 혹은 이 시야에 보이면 내가 착륙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손을 다 뗀 다음에 케이블을 일단 다시 뺐다가 꽂아봐요. 그럼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앱을 백그라운드에서 아예 지우고 다시 실행도 해보고요. 조금 차근히 실행을 하셔야 돼요. 막 급해가지고 버버버버버 하다 보면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죽은 기체도 다시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침착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진은 하지 말고 고도만 쭉 올려서 이런 노콘이 났을 경우에는 신호가 다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는 가지 마시고 기체를 내리시도 마시고 고도만 올려가지고 신호가 다시 붙기를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꺼지지는 않았지만 이 내부의 칩들이 과열이 되면은 느릿느릿해져가지고 레이턴시가 걸려서 영상 송수신이 느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빙하고는 선선한 그늘에서 좀 식혀주고 아니면은 신호가 간섭되지 않는 위치, 그런 위치가 그늘이면 거기서 하시지만 막 그늘이 신호도 막히는 데야. 근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 햇빛을 피하려고 그런 그늘에서 조종을 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앞으로 다가올 이 핫여름철 드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드론에 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4종 세트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한여름이라고 또 이렇게 햇빛까지 도와주네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드론들, 다음에 만나요. 박수! 저 오프닝 끝.